30년 만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특별한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택배 기사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박만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군인 시절 단련된 몸은 아직 건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30년 전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오가며 택배를 배달하던 중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박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상무. 그 이름이 택배 라벨에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만수는 성실한 부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대장이었던 조상무는 부대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했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박만수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박만수는 영창에 갔고 군 생활은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박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살이 찌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오만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상무는 박만수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켜요? 박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조상무는 박만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무성의하게 사인을 하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만수는 트럭으로 돌아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오래된 군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녹음한 테이프, 서류 사본, 목격자 진술서. 그는 이 모든 것을 30년간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첫 번째 택배가 조상무의 집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직접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사에게 부탁해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복 한 벌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상무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30년 전 부대 창고에서 찍은 사진들, 물자 반출 내역서, 그리고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의 일부 텍스트.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조상무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상무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살피고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배는 정상적인 배송 시스템을 통해 왔고 발신인 정보는 가짜였습니다. 밤마다 조상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직원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택배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군 내부 고발 문서 양식이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여러 언론사의 제보 이메일 주소가 적힌 리스트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조상무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지만 30년 전 일을 어떻게 방어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상무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상세한 증거와 함께 곧 기자들이 조상무의 회사와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30년 전 군물자 횡령 의혹, 부사관에게 누명 씌운 전직 중대장의 진실은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즉각 조상무를 해임했고 국방부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목격자들이 하나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임원 자리, 사회적 명예,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조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저녁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빼앗아간 제 명예를 돌려받습니다. 박만수 올림. 조상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번 자신의 집 앞에 택배를 가져다 주던 그 나이든 택배 기사. 그 사람이 박만수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만수는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상무의 몰락을 다루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었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박만수는 작은 액자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떳떳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다시 택배 트럭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배달할 택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떤 택배는 물건을 배달하지만 어떤 택배는 정의를 배달합니다. 그리고 박만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